편입니다. 예. 자료가 이제 제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자료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그 노동자 계급의 혁명정당이라는 내용은 최근에 전선 집행회의 때 얘기한 거, 오늘 원래는 이제 이게 핵심 내용은 아니고요. 그 뒷부분에 15페이지에 소비에트 국가당이라고 돼 있는 부분,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좀 오늘 얘기하는 그 소비에트와 관련된 주제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그냥 저는 한마디로,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제 노동자가 권력을 잡는 것이다. 노동자가 권력을 잡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의 시작이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국가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국유하는 이러저러한 정책들은 그 혁명의 어떤 그 역학관계나 계급 대중의 어떤 그 조직화 정도,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임금 인상 투쟁을 5%를 할 거냐, 10% 할 거냐, 이거는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의회와 의의와 한계,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의회의 어떤 한계들, 이제 자본주의적 자본가 계급의 어떤 지배 도구이고 계급 모순을 은폐하고 그런 것들이지만 한편은 또 그 의회에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 대중은 어쨌거나 지금의 이제 선거도 모든 국민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요구를 이제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고, 요거는 다들 대충은 아실 거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요 내용도 이제 핵심적으로는 다들 대충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국가라는 것이 어떤 그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또 그 피지배 계급을 무력으로 착취하기 위한, 그러니까 억압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4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자본주의의 의회나 국가라는 것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어떤 국가를 이제 건설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이제 어떤 이론적인 정치 사상적으로 이제 쭉 이렇게 해놨고, 그것이 처음 어떤 그 투쟁 속에서 이제 어떤 그 맹아적인 형태가 나타난 게 이제 파리 코뮌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파리 코뮌에서 대충 다 아실 텐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 파리 코뮌을 이끌었던 지도부가 이제 자코뱅파나 푸르동파, 블랑키주의자 이런 이제 여러 정파들이 같이 모여서 그 파리 코뮌을 이끌었죠. 그래서 중앙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서 선거도 실시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 중앙위원회 안에도 이제 여러 파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치 조직과 대중 조직의 관계, 또 당과 계급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 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어떤 최초의 이제 노동자 국가가 건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김장민 동지가 설명했기 때문에 크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에트가 이제 1905년에 생겼죠. 그 파업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근데 그 소비에트가 이제 그러니까 대중들이 투쟁 속에서 건설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이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다수를 이룬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계급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뭐냐면 주로 이제 맨셰비키나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이
그 소비에트의 이제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거고, 그 당시 17년 2월 혁명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중 권력 상태에서도 그 소비에트는 멘샤비키나 사회혁명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급 대중의 의식은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지도부니까 당연히 멘샤비키나 사회혁명당이 이제 다수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 레닌의 아주 이제 큰 탁월한 업적이 뭐냐면 이제 4월 태제라고 보는데, 이 이중 권력 상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 충분히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고 주장하면서 이중 권력 상태가 아닌 좀 더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게 저는 4월 태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선전선동하면서 볼셰비키 내에서도 이제 반대가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그 계속 설득해내고, 그러면서 그 소비에트 내에서도 이제 볼셰비키 지지자들이 다수를 점점 이제 확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비에트 내에서도 이제 다수파가 이제 될 때 드디어 레닌이 이제 그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국전을 점령하고 이제 노동자 국가를 선포하게 된 거죠.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위로부터의 사회주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그 조직이 확대되는 혁명 정당과 대중 투쟁 속에서 대중에 의해 선출되는 어떤 대중 지도부로서의 그 소비에트가 이제 그 건설 경로가 다르다는 거죠. 소비에트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 속에서 대중의 민주적 선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혁명 정당은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지지를 확대하는 형태로 이제 그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 이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저는 혁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상적 지도와 대중적 지도부가 결합되는 것.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에트에 대해서는, 참고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뭐 그냥 나가라고 해서는 안 돼. 제가 아주 이제 많은 정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어쩌거나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투쟁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회주의 사상들을 알려내고 대중들을 조직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고 문제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도 처음에 이제 제가 소비에트를 막 이렇게 고민할 때는 지금의 의회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의 기구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노사간의 이렇게 권 선생님도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뭐 토론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바라보는 게 뭐냐면, 소비에트가 단순한 대의 기구의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의 국가기구에 대응하는 어떤 쉽게 말하면 무장 권력 기구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의 특징이 보면, 노동자 농민의 병사의 대표로 구성된다는 것도 이제 의회와 다르고, 민주적이고 대중적으로 이제 선출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군대 등 어떤 자본가 국가 기구에 맞선 대중의 자발적 이제 무장 조직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고, 입법과 행정 결합된 조직이다. 이 선거라는 것이 그 선거구 지역 중심이 아니고 각 계급계층 그러니까 단위로 선출됐다.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특징들이 좀 기존의 의회와 다르죠. 다른데 단순히 이게 이제 단순한 대의제 기구라는 어떤 그것과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르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소비에트에 의해서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에트 국가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자본가 계급의 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형태인데, 그럼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새로운 국가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국가 혁명의 내용들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노동자 국가라는 것은 이제 소멸해가는 국가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자본가 계급은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 다수의 노동자 대중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한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힘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노동자 계급의 권력을 이제 잡게 되면
자본가 계급은 이제 소수로 전락하는 거고, 그러면 그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만큼의 어떤 강력한 어떤 쉽게 말하면 군사력이나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동자 국가에서는 점점 어떤 그런 군사적인 어떤 그런 힘들이 약해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단도 점점 약해지고, 그것은 곧바로 이제 그 국가의 소멸 과정이다, 결국은 그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속에서, 이제 불균등한 발전들을 이제 계속 좀 균등한 발전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소멸해가는 국가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는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뭐 인용을 쭉 많이 했는데, 뭐 대체적으로 다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또 이제 20페이지 아랫부분하고 이제 21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북한이든 중국이든 뭐 지금 러시아, 이제 기존의 소련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가장 이제 문제제기 많이 하는 게 왜 독재를 하냐,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현실에 대해서는 뭐 그냥 깊이 있게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이제 그런 문제제기들이 많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이런 이론에 따르면 국가 권력은 소멸해가고 약화돼야 되는데, 지금의 북한이든 중국이든 옛날에 소련이든 굉장히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사회주의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진짜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혁명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계급 대립의 상황에서는 그 국가 권력이 약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은 세계 혁명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금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 그리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혁명이 성공할 때만이 진정한 이제 사회주의의 길로 갈 수 있다. 그것이 곧바로 국가 권력이 소멸되는 과정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참고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전원배 동지하고 많은 제가 전원배 동지의 생각에 많이 지지하는 편이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그러면 이런 이론적인 토대 속에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혁명이 가능할 것이며, 새로운 어떤 그 노동자 국가 건설은 뭐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이제 살짝 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권 선생님 아이디어 때문에 이제 이걸 좀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노동자 국가의 이제 과정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면 과거에 이제 민주노조 운동에 대해서도 약간 뭐 평가를 했지만, 그러니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같은 것이 어떤 새로운 노동자 국가 권력의 형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쓰면서 여기 이제 여기 예, 전국 민중행동 이런 얘기 쓰니까 이거 뭐 다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파고, 뭐 그런데 이게 무슨 노동자 권력에 맹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소비에트도 처음 만들 때는 맨셰비키가 다수였던 거죠. 뭐 대중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대중의 지도부는 그 당시에 계급 대중의 의식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당연히 개량주의자나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 다수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투쟁이 계속 발전되도록 우리가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계급 의식도 확장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혁명 정당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계급 대중의 어떤 사상적인 이데올을 일깨워주면서 동시에 그것이 좀 더 혁명이 전진할 수 있도록 바로 계속 추동할 수 있고 조직하는 것이 바로 혁명 정당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퇴진 투쟁해서 또다시 그런 결과물들을 뭐 민주당이 가져가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대중 투쟁을 조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을 계속 선전선동하면서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을 때 혁명은 더욱더 이제 전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민주노총 뭐 총선 망침에 대한 논의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뭐 총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보다 지금 이제 그 분출되지 못하고 있는 투쟁들을 조직하고 그 투쟁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힘을 얻을 것이고 그 힘을 얻었을 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라고 알리고 조직하고 그럴 때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는 노동자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거고요. 뭐 마지막은 그 혁명 정당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제가 뭐 영국 얘기 나온 거라서 그는 뭐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종 동지가